당신이 사는 공간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당신이 변화를 꾀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 영혼의 공간 덕분에 내가 인생을 경험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내 아파트는 영혼의 공간, 즉, 내 마음의 안식처다. 자라는 동안 나는 모든 집이 정서적 베이스 캠프는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은 세계를 두루 여행하셨고 이국적인 수많은 곳에 우리를 데려가셨다. 하지만 우리 집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초의 의심도 없었다. 아무리 먼 곳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모든 여행의 출발지와 종착지는 우리 집이었다. 여행의 가장 좋은 부분은 집에 돌아오는 거라고 아버지는 말하곤 하셨다. 우리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진짜 내 집으로 느끼고 그곳에서 실제로 내 집처럼 편안하기를 열망한다. 저는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갔던 여행이 일본이었고 그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여행이었는데요. 혼자 갔는데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아일랜드에 살 때 그곳은 돌아갈 곳도 외국이잖아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아직도 적응 못했는데 유럽은 이제 비행기 티켓이 굉장히 싸요.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게 무슨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거든요. 시간도 심지어 뭐 더 빠르게 거의 KTX로 가는 한 2시간 수준이면 다른 나라로 가는 여행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스코틀랜드를 일주일을 예약했죠. 친구 하나 없는데 거기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그 나라 음악을 많이 들어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때 호스텔에 묵었는데 그때 진짜 고독이 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돌아갈 곳도 외로운 거예요. 아직 뭐 그곳에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진짜 이게 정말 적막한 곳에 겨우 적응해야 되는 곳을 떠나서 또 여행을 간다는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롭더라고요. 사실 굳이 따지면 지금은 더 외롭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굳이 따지면 상태를 한국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더 적고 연락이 많이 끊겼어요. 제가 하도 해외로 나돌아다녀가지고 만나야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 이제 연락이 많이 끊겼어요. 제가 아무튼 그 스코틀랜드 일주일 여행 이후로는 유럽 내에서 유럽을 가는 거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정말 저렴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때 여행 이후로 저는 프랑스도 1박 2일, 영국도 1박 2일, 그냥 모든 나라를 다 1박 2일로만 잡았어요. 그 고독함을 다시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아서 돌아올 곳이 있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돌아올 곳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우리의 영혼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곳을 진짜 내 집처럼 느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답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어느 동네에서 살아요. 또는 어느 도시에서 살아요. 또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어디에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화롭고 희망차고 든든하다고 느끼는가? 취미에 열중하고 깊이 사색하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은 어디인가? 낮 시간에 물건을 그냥 보관해두는 창고일 뿐인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집은 소유물을 놔두는 장소 그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 한국에서 해외로 나올 생각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저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도 제 방 인테리어는 항상 똑같았어요. 커튼도 똑같은 걸 그대로 들고 가서 달고, 소파도 똑같고, 그리고 조명도 똑같았어요. 저는 그 세 개만으로도 이사라는 큰 일을 익숙하게, 그러니까 그 집에 며칠만 있으면 이제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방에 분위기가 똑같으니까 그냥 제 방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위안인지 나라에서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가구를 들고 다니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거의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어서 좋은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그걸 다 들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하고 가는 게 나은 수준의 짐 개수나 그런 수준이라서 취미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해도 그냥 그걸 하는 동안에 그냥 그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잠시 일하는 걸 잊고 뭔가를 하는 그 기분 정말 좋잖아요. 예전에 어떤 EBS 다큐멘터리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떤 여학생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잠깐 쉴 때는 그냥 피아노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는 공부나 피아노나 그 친구 수준이 안 되지만 그걸 함으로써 얻는 기분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장소나 기구가 중요한 취미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의 공간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어서 들어오라고 당신을 반긴다. 문가에 놓인 수경의 탁자 위에 가방을 놓고 신발을 벗고 외투를 복도 옷장에 건다. 옷장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아름답게 꾸며진 조용한 거실이 당신을 맞는다.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포근한 담요로 무릎을 덮는다. 크고 깨끗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당신을 위로한다. 마음이 평온하고 생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이 든다. 그대로 눈을 살짝 감고 잠깐 단잠에 빠지는 고요한 호사를 누린다. 그러고 나서 가볍게 저녁을 준비한다. 당신은 집에 왔다.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떤 물건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 장소와 물건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무슨 CF에서 레미안 살아요 이런 거 유행하지 않았었나요? 그거 좀 되게 저는 그거 불편했거든요. 그 아파트 브랜드로 이렇게 뭔가 경제 수준을 가늠하는 약간 되게 돌려서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평가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질문 안 하죠. 너 부자야? 근데 뭔가 은근히 그렇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사세요? 그런 식의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그 공간이 뿜어내는 분위기 있잖아요. 어떻게 꾸몄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소재를 선호하고 조명은 또 어떤 거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힘이 세다. 자기 공간을 의도해서 꾸미든 의도치 않게 꾸미든 당신의 생각과 욕망은 당신이 구입하고 물려받고 수집한 소유물에 그대로 투사된다. 그리고 그 물건을 볼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소유하게 된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사랑을 통해 소유하게 된 물건을 볼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탐욕을 통해 소유하게 된 물건을 볼 때는 수치심을 느낀다. 부정적 기억을 반영하는 물건을 없애고 자신의 최선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물건들을 주변에 놓아라. 그럼으로써 자신의 최선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당신의 참모습이나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응원하는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꾸며라. 물리적으로나 추상적으로 공간을 일단 마련하면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에 그 열망을 표현함으로써 그 열망을 실제로 추구할 여유가 생긴다.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추상적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한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비전보드라는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실제로 만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뭐 사진을 출력해서 뽑는다거나 하진 않고, 저는 사용하는 인터넷, 그러니까는 컴퓨터 전자노트에 사진이나 제가 살고 싶은 곳, 제가 이렇게 뭐 이루고 싶은 성취 같은 거에 관련된 거를 막 모아서 조금 힘들 때마다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라고 부를 수 있는 편안한 곳에서 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외향이나 상태가 재충전은커녕 피로와 불안을 가중하고 인간관계와 직업과 정서적인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세상은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하며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많은 면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집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내 집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실소유주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주도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말로 표현한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아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옷도 그렇잖아요. 뭐 옷을 뭐 잘 입어라, 스타일리시하게 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 저답게 제 성격과 제 모습이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 제일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공간도 여러분과 비슷한 곳에 있으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더 의견도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좋아하시는 카페나 이렇게 좋아하는 레스토랑이나 그런 곳에 가면 더 여러분다운 모습,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가끔. 정말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 행복한 미니멀 라이프 지속해 나가도록 해요. 그럼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